트럼프 대통령의 휴전 연장에도 이란이 호르무즈에서 선박 공격을 감행하며 반발에 나선 가운데 파키스탄은 중재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서 3에서 5일 내에 답을 듣길 원한다며 무기한 휴전을 준 게 아니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현지에 나가 있는 YTN 특파원들 차례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준엽 특파원, 호르무즈 해협 쪽에 나가 있죠? 네, 저는 지금 호르무즈 해협 근처에 있는 오만 무스카트에 나와 있습니다. 권정기 특파원은 파키스탄에 나가 있죠? 네, 저는 파키스탄 수도 이슬라마바드입니다. 네, 먼저 호르무즈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이준엽 특파원, 이란의 화물선 공격 소식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영국 해사무역기구는 현지 시각으로 오늘 아침 7시 55분 오만 북동쪽 시보에리 해상에서 피격 사건이 발생했다는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해당 화물선 선장은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 소속 고속정 한 척이 접근해서 발포하고 선교에 심각한 손상을 입혔다고 보고했습니다. 무선교신은 없었다고 전했는데 배에 불이 나지는 않았고 인명피해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란 중관영 타스님 통신은 이를 두고 경고를 무시한 화물선에 해상법을 집행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란 군대가 반복된 경고를 했는데도 무시해서 발포에 나섰다는 겁니다. 긴장감이 고조되면서 호르무즈 해협 통항은 지난 주말 이후로는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선박 추적 서비스에 따르면 유조선과 화물선 등 서너 척이 현재 호르무즈 해협 통항 시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포착됩니다. 네, 이란은 해협 개방과 관련해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죠. 네, 이란 혁명수비대는 어떤 새로운 침략에도 맞설 준비가 돼 있고 전투가 재개될 경우 적에 남아있는 자산들에 압도적인 타격을 가할 거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중관영 메흐르 통신은 전했습니다. 이어 현 상태를 소리 없는 전장으로 평가하면서 경계태세를 갖추고 이른바 휴전 기간 동안 적의 행동을 감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다른 중관영 통신사인 타스님도 적어도 해상 봉쇄가 유지되는 한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지 않겠다는 이란의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이어 필요하다면 무력으로 봉쇄를 뚫을 것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란은 봉쇄만 풀면 협상을 시작하겠다는 뜻도 내비쳤습니다. 아미르 사이드 아라바니 주이란 미국 대사는 이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새로운 협상에 앞서 휴전 위반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봉쇄가 해제되는 즉시 다음 협상이 이슬라마바드에서 열릴 거라며 이란은 어떤 시나리오에도 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미국 역시 호르무즈 해협 역봉쇄 풀 수 없다는 입장이죠. 네,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풀 수 없다는 취지로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원하는 게 아니라 해협을 열어서 하루 5억 달러를 벌어들이고 싶어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란이 해협을 당장 열고 싶어 하지만 그렇게 하면 이란의 지도자를 포함한 나머지 영토를 파괴하지 않는 한 절대 협상할 수 없다고도 주장했습니다. 해협 봉쇄 작전을 맡고 있는 미군 중부사령부는 휴전 기간 준비태세를 갖췄다며 영상을 공개하는 등 이란에 대한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과 이라크 관계자들을 인용해 미국이 이라크 정부의 친이란 민병대 해체를 압박하기 위해서 달러 공급을 끊고 안보 협력을 중단했다고도 보도했습니다. 네, 이어서 협상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권정기 특파원, 이란의 반발이 시작이 됐지만 일단 파키스탄 정부는 휴전 연장에 감사를 표시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번 협상의 중재국으로 나선 파키스탄은 트럼프 대통령의 휴전 연장을 환영했습니다.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는 휴전 연장 요청을 흔쾌히 수락해준 트럼프 대통령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도 휴전 연장을 발표하면서 파키스탄 총리와 총사령관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파키스탄은 휴전 연장 이후 계속해서 중재 노력을 이어갈 거라고 밝히고 이슬라마바드에서 2차 종전회담을 개최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무력 충돌의 영구적인 종식을 위해 포괄적인 평화 합의에 이를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매체 악시오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휴전 기간을 무기한 준 게 아니라 사흘에서 닷새 정도의 시한을 둔 것이라는 단독 보도를 내놨습니다.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는 이란이 현재의 혼란을 정리할 추가 시간을 준 것뿐이라며
휴전이 무기한 지속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다만 지금 테헤란에 결정권을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며 응답이 없거나 늦어질 가능성을 내다봤습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이란은 이미 해상 공격을 감행했는데 휴전 연장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경고했죠. 네, 결국 이란이 협상 테이블로 복귀하지 않은 건 미국의 해상 봉쇄를 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 이후 이란은 미국의 일방적 휴전 연장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란의 국익에 따라 행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상 봉쇄를 해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휴전 연장은 무의미하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회담 참석 여부를 놓고 긴장감이 높아지던 어젯밤에도 이란 혁명수비대는 친정부 집회에 탄도미사일을 직접 가져나와 전의를 과시했습니다. 군 대변인도 미국의 적대 행위에 이전보다 더 가혹하게 반격하겠다며 경고의 메시지를 날렸습니다. 들어보시죠. نیروهای مسلح جمهوری اسلامی ایران در صورت تجاوز و هر گونه اقدام علیه ایران اسلامی بلافاصله به اهداف از پیش تعیین شده قدرتمندانه هجوم می‌آورند و به امریکای متجاوز و رژیم کودککش صهیونیستی شدیدتر از قبل درس عبرت دیگری خواهند داد. 미국과 이란 양측이 협상 테이블로 돌아올 가능성은 어떻게 전망됩니까? 네, 종전회담을 개최하기 위해 이곳 이슬라마바드를 사실상 비워놓은 파키스탄은 이번 주말까지 도시 봉쇄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회담장으로 쓰려던 세레나 호텔은 모레 금요일 낮까지 숙박 예약을 받지 않고 도로 통제도 풀지 않고 있습니다. 그만큼 종전회담을 개최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는 걸 파키스탄 정부가 보이고 있는 겁니다. 파키스탄을 비롯한 중동 지역 중재국들은 2차 종전회담을 통해 휴전 연장을 추진했던 만큼 트럼프 대통령 발표로 어느 정도 목표 달성을 이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호르무즈 봉쇄 조치가 지속되면서 이란의 가장 불리한 전쟁도 평화도 없는 유예 상태가 시작됐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란의 경제적 숨통을 죄는 고사작전이 이어지면서 이란이 차라리 군사적 충돌을 택하는 극단적 선택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입니다. 네, 지금까지 이준혁 권중기 특파원 연결해 중동 상황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6.3 지방선거가 이제 42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틀째 경남에서 현장 행보를 이어가며 PK 민심 잡기 총력전입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도 미국에서 돌아온 뒤 첫 지역 일정에 나섰지만 면전에서 쓴소리를 들었습니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부장원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어제에 이어 이틀째 경남에서 현장 행보를 이어가고 있죠. 그렇습니다. 정청래 대표 1박 2일 경남 일정 두 번째 날 통영 욕지도를 찾았습니다.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와 여객선에 함께 올라 최고위원 회의를 열었는데요. 정 대표는 정당사 최초로 선상 최고위를 열었고 섬마을 주민들의 애환을 듣겠다며 민심을 두드렸습니다. 전통시장 등 민생 현장을 둘러보며 접전지 PK의 지지 호소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당내에선 이재명 대통령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전략공천 문제를 둘러싸고 잡음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김 전 부원장은 어제 경기 안산갑이나 하남갑 지역을 콕 집어 출마 의지를 밝혔습니다. 당 지도부는 대장동 사건으로 유죄를 선고받고 대법원 판결을 앞둔 만큼 출마가 부적절하다는 기류입니다. 신중론을 고수하던 정청래 대표, 오늘 선거는 이기려고 하는 것이고 핵심 전략은 국민 눈높이라고 거듭 강조했고 김 전 부원장 관련 질문에는 머지않아 당의 생각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을 거라고 애둘렀습니다. 하지만 김 전 부원장 여론전을 이어가며 결단을 압박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조작당한 사람을 우리 민주당 공당이 국정조사까지 하는데 저를 외면하면은 뭐 제 개인적으로는 우리 민주당의 자기 부정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모든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 친명계 의원들도 각을 세우면서 계파 갈등으로까지 비화하는 모습입니다. 이현주 강득구 최고위원은 경남 최고위에 불참하고 안호영 의원 단식농성장을 찾아 정청래 대표를 작심 비판했습니다. 안호영 의원은 이원택 전북지사 후보 재감찰을 요구하면서 12일째 단식을 이어가고 있었는데 오늘 오후 상태가 악화돼 병원으로 급히 옮겨졌습니다. 네, 그리고 8박 10일 방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도 오랜만에 지역 일정을 잡았다고요?
네, 지난 6일 인천에서 첫 현장 최고위원회를 연 뒤 두 번째 현장 일정입니다. 강원도 양양에서 김진태 강원지사 후보 지원 사격에 나섰는데요. 오전 10시 어촌 마을회관에서 도민들과 만나 GTX 춘천 현장과 수소 클러스터 구축 등 강원 맞춤형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당초 현장에서 지도부 회의를 열기로 했었는데 현장 일정만 소화하기로 최종적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당내에선 인천 현장 최고위에서처럼 비판이 쇄도할까 우려한 조처란 지적이 나왔는데 실제 오늘 현장에서도 쓴소리는 이어졌습니다. 먼저 김진태 후보는 중앙당의 열불이나 투표장에 가지 않겠다는 사람이 많다면서 42일 뒤 생사가 결정되는 후보들의 속은 타들어간다고 포문을 열었습니다. 예전에 멋진 장동혁으로 돌아가달라며 결자 해지가 필요하다고도 촉구했는데 들어보겠습니다. 붙잡으려고 하면 더 멀어져 가는 게 세상의 이치 아니겠습니까? 옛날에 그 멋진 장동혁으로 좀 돌아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자 해지가 필요합니다. 장동혁 대표는 발언 내내 입을 굳게 다문 채 별다른 반응 보이지 않았습니다. 일정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서는 당을 위한 애정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당이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해보겠다고 애둘렀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부장원입니다. 미국과 이란 간의 2차 종전 협상이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 속에서도 우리 코스피는 상승 전환에 6,400선을 돌파하며 또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도 속에서도 개인이 홀로 1조 2천억 원 가까이 순매수를 하면서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금융시장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류환홍 기자, 코스피 상승세가 놀라운데요. 오늘 증시 상황 어땠습니까? 장중 1% 가까이 하락했던 코스피가 장 후반 상승세로 전환해 6,410선에서 마감했습니다. 종가는 0.5% 오른 6,417이었습니다. 장중에는 6,420선까지 올랐는데 장중과 종가 기준 모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0.01% 내린 6,387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상승세로 전환해 6,400선을 돌파한 뒤 다시 하락하다가 장 후반 0.5% 상승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어제와 달리 순매도를 했지만 개인이 홀로 1조 2천억 원 넘게 순매수를 해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코스피 대장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현대차는 모두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LIG, 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를 비롯해 HD 현대중공업과 HD 한국조선해양, 현대로템은 급등하는 등 방산과 조선, 전력이 강세였습니다. 코스닥도 0.2% 내린 1176으로 출발해 장중에는 1.5%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장 후반 상승 전환에 0.2% 오른 1181로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선 개인과 외국인이 순매수로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네, 환율은 7원 정도 올랐는데 원달러 환율 움직임도 정리해 주시죠. 원달러 환율은 1,480원으로 출발해 1,476원으로 주간 거래를 마쳤습니다. 소폭 하락하기는 했지만 어제보다는 8원 가까이 올랐습니다. 1,460원대까지 내려왔던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면서 환율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역외 시장 거래에서는 1,488원까지 치솟기도 했습니다. 원달러 환율 상승은 중동 사태 악화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과 연관이 있어 보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불안감이 커지면서 국제유가가 다시 상승세로 전환했습니다. 현재 선물 시장에서 국제유가 벤치마크인 브렌트유는 배럴당 97달러 선까지 올랐습니다. WTI 서부 텍사스산유는 배럴당 88달러, 두바이유는 배럴당 94달러 수준까지 상승했습니다. 국제유가가 다시 오르자 환율이 이에 영향을 받아 상승세를 보이면서 외환시장 변동성이 커지지 않을까 경계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YTN 유환홍입니다. 동남아 마약 총책 박광렬이 국내로 소매가 18억 원 상당의 마약을 밀수입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합수본의 수사 과정에서는 박광렬이 지난해 필로폰 4.1kg을 국내로 들여왔고 송환되기 불과 2달 전에도 마약 밀수를 시도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봅니다. 송수연 기자, 검찰이 박광렬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 마약범죄정보합동수사본부는 오늘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광렬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박광렬은 지난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소매가 18억 원 상당의 필로폰 4.8kg을 밀수입했고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판매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마약 최책으로 불린 박광렬의 범행 규모는 13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는데 국내에 판매한 마약류만 68억 원 상당의 시가 63억 원 상당의 마약류 17.7kg도 유통하려다 적발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 2016년 필리핀에서 한국인 3명을 살해한 혐의로 현지 교도소에서 복역해온 박광렬은 지난달 25일 임시 인도됐습니다. 앞서 경찰은 박광렬에 대해 텔레그램에서 범죄단체를 조직하고 필로폰을 직접 투약한 혐의도 적용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다만 이는 임시 인도 대상 범죄 사실에 포함되지 않아 추후 재판에 넘겨질 전망입니다. 네, 지금까지 유통된 마약만 해도 상당한데 또 다른 범행도 밝혀졌다고요? 네, 합수본의 수사 결과 박광렬은 지난해 6월 필로폰 2.2kg과 1.9kg을 국내로 들여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지난 1월에도 필로폰 300g을 밀수하려고 계획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송환되기 불과 2달 전에도 범행을 계획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합수본은 추가로 확인된 범죄 사실에 대해 법무부와 협력해 필리핀 정부를 상대로 기소 동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합수본은 30명 규모의 박광렬 전담 TF를 구성하고 이 가운데 검사와 수사관 등 9명을 필리핀으로 보내 박광렬의 공범 등 5명을 조사했습니다. 이때 박광렬이 필리핀에서 범행에 사용하다가 국내로 송환되기 전 현지에 두고 온 휴대전화도 추가로 확보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박광렬과 공모한 별도의 마약 유통 정책 3명에 대한 국내 송환 절차도 밟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송수연입니다.